홈 디바이스 좋아요. 뭔가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거는 추천은 무조건 안 하는 편입니다. 자극만 준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이제 그런 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인스타 광고에 뜬다고 다 사지 마시고, 너무 또 비싼 거 살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홈케어 디바이스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료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제는 홈케어를 아예 안 하시는 분보다 뭔가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정말 뭘 써야 좋고 뭐가 어디에 좋고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다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클렌징 디바이스가 있죠. 일단 저는 이거는 추천은 무조건 안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세안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세안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과자극이 돼서 이제 생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문제가 과자극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클렌징 디바이스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가보면은 홈 제모기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제모기계의 출력 자체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굵고 깊이 박혀 있는 거일수록 좀 강한 출력이 필요하고 좀 안전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보통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중이나 턱 제모를 한다, 아니면 이제 두꺼운 털을 제모를 한다 했을 때는 충분하게 이제 출력이 안 나와서 제모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제모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여러 번 자극을 하다 보니까 모낭염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솜털이나 좀 약간 얇은 털 제모하시는 데는 충분히 쓰실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과하게 자주 쓰시다 보면은 피부가 한번 뒤집어지고 하면은 돌아오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모기계는 좋긴 하지만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그래서 이미 제모를 많이 했고 그 나오는 그런 솜털 같은 것들을 조금 관리하겠다 하실 때는 충분히 쓸만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계통의 홈케어 디바이스가 있거든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요걸 거예요. 초음파에서는 두 개로 이제 나누면은 하이프, 고강도 집속 초음파가 있을 거고 LDM 계열이 있을 건데, 하이프 같은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울세라, 슈링크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프인 거고요. 초음파를 이제 한쪽으로 집속을 시켜서 열 응고점을 만들어 가지고 리프팅을 한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쓰는 울세라나 이런 것들은 피부 깊은 곳에 60도까지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60도 정도가 됐을 때 콜라겐이 좀 변형이 되면서 다시 또 만들어지는 효과를 기대를 하고 쓰는 건데, 실제 홈케어 디바이스에서 이 정도의 출력을 내기는 조금 어렵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초음파 자체가 원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하이프 같은 경우에서는 좀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홈케어 기기 중에는 초음파 쪽은 쓸만하다. 하지만 하이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주 쓰면 이게 또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쓰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치료를 할 때는 중요한 게 이런 자극을 주고 사실 회복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울세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하이프 이런 홈케어 기기 하시면은 매일 쓰게 되죠. 피부가 회복할 기간이 거의 없거든요. 쓰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뭐 맥시멈 2번 정도까지 쓰라, 저는 이제 얘기 드리고요. 이런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피부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극만 준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회복할 기간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지 않으신 분이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DM은 하이프랑은 좀 완전 다른 건데, 로컬 다이나믹 마이크로 마사지라는 거예요. 하이프 같은 경우는 모아가지고 세게 때린다, 이거는 여러 가지 주파수를 가지고 약하게 피부를 마사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진정 치료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라든지 염증성 피부라든지 아니면 시술 후에 뭔가 피부가 자극되어 있는 상태를 진정시킬 때 많이 쓰거든요. 사실은 이런 출력이나 안정면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는 있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써보고 느꼈을 때는 LDM은 좀 쓸만하다 생각을 하고요. 피부가 재생이 필요하고 염증이 좀 심하거나 그 다음에 장벽이 좀 무너지신 분들은 이런 LDM을 꾸준히 하면 좋아요. 물론 피부과에서 받으시면 좋겠지만 비용이 부담되시면은 이것들은 집에서 홈케어 기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계를 선택을 할 때는 3가지 주파수 이상을 조금 교차로 해서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출력이 조절이 가능한 거를 쓰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LDM 무조건 세게 한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하이프 같이 또 피부가 다 뒤집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웬만하면 조금 저출력으로 하시는 걸 처음에 추천을 드리고, 저출력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다 했을 때 조금씩 올려나가면서 일주일에 1, 2회 정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시는 게 고주파 계통인데, 썰마지 같은 경우가 이제 고주파의 대표적인 리프팅 장비인데,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에 뭐 한 20분의 1, 30분의 1 가격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고주파는 뭐가 문제냐면은 피부 표면보다 이제 아래쪽 진피 쪽을 이제 고주파로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 겉에 있는 이 표피는 살려야 돼요. 여기 안에 60도까지
거의 올라가서 피부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표피가 60도까지 올라가면은 화상을 입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쿨링해주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 시중에 있는 기기로는 그런 쿨링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는 이제 없거든요. 이러한 정확한 출력을 낼 수 있을까는 사실 의문이에요. 이 자극으로는 어느 정도 콜라겐 리모델링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피부 탄력을 조금은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만들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좀 문제 생겨서 오셨던 분들이 보통 고주파 기기나 이제 하이프를 너무 많이 쓰시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주파는 사실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전 초음파 쪽을 추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번외로 조금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갈바닉. 이건 이제 이온토포레시스라고 해가지고 이온을 전기적 전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흡수를 시키는 건데 비타민 C나 이제 그런 전하를 띤 입자들을 피부에 흡수를 시킬 때 얘네들이 밀어내면서 피부 안쪽으로 흡수를 시켜주는 원리인데 다만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피부에 자극을 줬을 때 또 피부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발라봤을 때 좀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이걸 쓰면 절대 안 되고 비타민 C를 계속 쓰고 있고 너무 효과가 좋았다 이런 분들은 갈바닉 좀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비타민 C는 전 되게 잘 바르고 있는데 이게 발랐을 때 예민하신 분들은 먹으세요. 아니면 정맥 주사로 넣었을 때도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꼭 바를 필요는 없어요. 이제 얘네들은 번외 애들인데 MTS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뭐 EMS 이런 것들도 있는데 MTS 같은 거는 마이크로 니들링을 하는 거야. 롤링 같은 것들을 하죠 보통. 그래서 롤링을 해서 얼굴에 미세하게 구멍을 내가지고 유효한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피부에 화장품을 발라서 실제 피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자를 가진 것들은 많지가 않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쓰시는 PDRN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피부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PDRN 입자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선 MTS를 써볼 수 있지만 쓴다 그래도 들어간다고 장담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성분들을 쓰고 있고 그것들을 침투시키겠다 했을 때 MTS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쓰면 안 되고 피부가 조금 두껍고 이런 자극에도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하시면은 쓸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비슷하게 이제 이용한 게 요즘 많이 시들었지만 그래도 많이 쓰셨던 리들샷이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MTS도 좀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EMS는 이제 피부에 전기 자극을 줘서 근육 운동을 이제 이런 패치 같은 걸 붙여서 좀 한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에비던스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피부에 있어서 뭐가 문제였냐 했을 때는 오버 필링이라고 하죠.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풍선처럼 꺼져 보이고 더 좀 빵빵해 보이면 소위 말하는 성게 같은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트렌드가 없어지고 많이 안 하시는데 너무 또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너무 과자극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자극 같은 것들을 안 하고 너무 이제 쉬게 만들었다라면은 요즘은 너무 과하게 자극을 해가지고 피부에 좀 쉼을 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에는 너무 많이 채우는 게 문제였다면 요즘은 너무 자극을 주는 게 문제라 생각을 하시고 홈 디바이스 좋아요. 하지만 과하게만 쓰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이제 LDMU의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피부를 좀 진정시키고 좋아지게 만들고 그런 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써볼만 한 거는 하이프 정도는 조금 써볼만 할 것 같다. 하지만 이것도 과자극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고주파라든지 이런 EMS 같은 것들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무조건 인스타 광고에 뜨는다고 다 사지 마시고 너무 또 비싼 거 살 필요는 없거든요. 적당한 기계를 사가지고 적당하게 자극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 1회에서 최대 한 2회 정도까지만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써서 집에서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피부도 휴식과 회복을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피부에 휴식을 조금 드리고 싶은 피부 보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